안녕하세요, 팬다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지난 영상 끝날 때 제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손잡고 비밀 동맹으로 백악관 고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던졌었죠. 그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이름은 단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였어요. 오늘은 AI 플러스 크립토의 만남이 만들어낸 뜨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 AI,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코인들이 단기간에 수십 배 급등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폭락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실체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 밈코인 흐름부터 카이토의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되실 거예요. 곧 충격적인 상승을 안겨줄 코인은 무엇일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작하는데 무려 12일 걸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subscribe and thumbs up. 최근 시장에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알트코인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계속 인기 있는 것은 잃는 만큼 누군가는 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세 가지 목차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장에 오를 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분석과 근거. 마지막으로는 코인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요즘 코인판에서 AI 플러스 크립토 조합이 엄청 화제인 거 아세요? 마치 두 가지 핫한 재료를 섞었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AI와 크립토의 결합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최근 등장한 AI 밈코인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파트코인이라든지 네이로, 고트, 액트 같은 코인들이 어떤 건지 소개하고, 또 이들만의 성공 비결과 리스크는 뭔지 알아본 뒤에요. 마지막으로 너무 출렁이는 밈코인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카이토 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AI와 크립토의 만남이 주목받는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작년부터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기술업계는 AI 열풍이 불었죠.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야깃거리, 새로운 테마를 찾아다녀요. 다음엔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AI를 크립토와 결합한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한 거예요. 실제로 AI 테마로 한 밈코인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고, AI 플러스 크립토라는 신선한 내러티브가 큰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고트 코인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이 코인은 AI가 직접 만들어낸 첫 번째 밈코인이라는 독특한 타이틀로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AI가 코인을 만들었냐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인공지능 챗봇 둘이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고트시라는 2000년대 인터넷 밈을 주제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이 AI 챗봇의 이름이 트루스 터미널이었는데 이 얘기를 트위터에 올리니까 재미있다고 느낀 한 익명의 개발자가 정말로 고트시우스 막시무스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 AI에게 공짜로 뿌렸습니다. 웃기죠? 그러자 그 AI 챗봇이 이 코인을 신나게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한 게 현실이 됐다 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고트, 즉 세계 최초로 AI가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까지 한 밈코인으로 알려졌어요. 이 스토리가 워낙 황당하고 재미있다 보니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고트 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AI가 만든 코인이라니 새로운데 하며 몰려든 거죠. 고트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시가총액이 8억 5천만 달러를 넘길 정도로 커졌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었던 셈이니 장난으로 시작한 밈코인이 엄청난 돈덩어리가 된 거예요. AI 플러스 크립토 조합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죠. 다만 고트코인은 재미난 뒷이야기 외에는 뚜렷한 기술 개발이나 활용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밈의 힘 하나로 그렇게 큰 성공을 맛본 겁니다. 성공 기준이랄까, 기술보다는 얼마나 커뮤니티의 흥미를 끌 수 있느냐가 밈코인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고트가 보여줬죠. 당연히 투기적 요소도 크고 변동성도 심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네이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파스트 네이로 온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기반 첫 네이로 테마 밈코인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네이로도 시작은 평범한 밈코인이었는데 재미있는 건 중간에 개발팀이 손을 놔버렸다는 점이에요. 원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포기했는데 그러자 커뮤니티가 이를 접수해서 이어받는 커뮤니티 테이크오버 방식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지코인도 초기에 만든 사람들은 크게 관여 안 하고 팬 커뮤니티가 알아서 굴려서 성공시킨 거랑 비슷한 경우죠. 네이로도 그런 식으로 순전히 커뮤니티 힘으로 유지되고 성장한 밈코인이에요.
이 네이로가 특히 화제가 된 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이름부터 빵 터지는 파트코인입니다. 맞아요. 영어로 방귀 플러스 코인, 즉 방귀코인쯤 되는 이름인데요. 이쯤 되면 밈코인 장명 센스가 느껴지시죠? 파트코인은 사실 앞서 소개한 고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고트를 만들어낸 그 AI봇 트루터미널이 다시 관여해서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트의 후속작 같은 느낌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65위, 현재 AI 밈코인의 성공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파트코인은 상장 6개월 만에 26만 % 상승, 즉 2600배 상승을 이뤘는데요. 이 주역에는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밈코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시가총액의 기준은 얼마일까? 시바이누 같은 메이저 밈코인이 100억 불, 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페페도 10억 불 미만입니다. 근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파트코인이 페페를 넘어섰죠.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최근 1년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밈코인은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며 안전할 것 같은 코인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에 떠오른 코인은 카이토였습니다. 우선 카이토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게 된 첫 발상의 이유입니다. 저는 작년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했었습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창펑자오 등 거래소의 CEO들이 와서 연설을 하는 행사입니다. 연설 중 단 하나 기억에 남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입니다. 스위 개발자 아비오두는 스위를 단 3초 만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연설했습니다. 3, 2, 1, 띵동. 그 후 스위는 미친 듯 가격이 폭등하였고 KBW 행사 이후 700% 상승하는 행보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번 두바이 행사 이후로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하나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코인이 유망할 것인가 그렇게 뇌리에 스치듯 떠오른 것은 바로 카이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토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두바이 행사 이후 카이토는 150% 상승 그 이상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의 기획은 4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를 것을 예측한 것이죠. 두바이 행사 이후 카이토는 업비트 1년 내 최고 상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분석 근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 카이토는 AI 관련 코인입니다.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플랫폼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다니기에 파편화된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자가 원스톱으로 크립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플랫폼이 바로 카이토입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업비트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였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의미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시장 조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정보를 잘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시장에서 어려운 정보들을 조합하여 유익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리서처들에게 보상을 주는 커뮤니티 체계를 만든 카이토의 마케팅 방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AI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코인입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앞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카이토의 최고 가격은 4,000원, 최저 가격은 1,030원, 현재 가격 1,800원으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카이토가 상장 전 전략을 잘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24년 6월 영상에서 다룬 코인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도그의 룬 NFT 에어드랍을 이용한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카이토는 출시 초기에 카이토 제네시스 NFT 보유자들에게 토큰을 에어드랍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 초기 지지자들에게 0.1 이더리움에 화이트 민팅이라는 형태로 저렴하게 NFT를 나눠주며 입소문을 낸 건데요. 이러한 전략은 과거에도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기반 룬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룬스톤이라는 NFT를 홍보했고, 이를 보유한 지갑들에게 4월에 귀여운 강아지 테마의 도그코인을 추가 에어드랍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을까요? 1000억 개나 발행된 도그코인은 배포 직후 단 하루 만에 53개의 비트코인 원화 상당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시가총액이 약 3억 3,6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에어드랍의 힘을 알기에 카이토도 제네시스 NFT 1,500개를 발행해 초기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NFT 보유자들은 카이토 토큰 에어드랍을 받았고, 일부 추정치로는 NFT 한 개당 수천만 원 상당의 토큰이 제공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카이토를 주목한 사람들이 공짜 토큰을 받기 위해 뛰어들었고, 이는 커뮤니티 확장과 초기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예전에 룬 NFT를 받은 이들이 추가 혜택을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띄워준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카이토의 에어드랍은 과거 도그 코인이나 룬 NFT 사례처럼 초기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토가 특히 주목한 시장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신규 코인에 열광적이기로 유명한데요. 몇몇 프로젝트들은 강남 한복판 5개 광고까지 하면서 한국 커뮤니티를 공략했고, 이후 업비트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밈코인, 브레슨 온라인에서 한국 밈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더니 강남에 홍보 광고를 하고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상장 후 한국 투자자들의 열기로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했고, 어떤 코인은 상장빔으로 5배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 UX링크라는 웹3 소셜 플랫폼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은 한국어 커뮤니티를 적극 운영하고 강남, 삼성동 5개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 공격적 마케팅을 11월 25일에 시작하고 불과 1개월 만에 75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카이토 역시 업비트 상장을 빠르게 이뤄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카이토 토큰은 출시 직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동시 상장을 했고, 이어서 2025년 3월 5일 업비트에도 원화마켓 상장되었습니다. 업비트 상장은 한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실제로 상장 직후 카이토 가격은 단숨에 80% 급등하며 3,600원을 기록했으며 24시간 거래량도 1조 3천억 원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과 업비트 상장은 카이토 가격 상승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카이토를 동시에 상장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신호이고, 한국에서의 인지도 향상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죠. 정리하면 카이토는 초기부터 한국 등 특정 시장을 공략한 마케팅과 주요 거래소 상장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가격 상승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카이토의 한국 BD인 전지우님의 인터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이토에서 BD하고 있는 전지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프로덕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하나는 프로 포털이라고 좀 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나 펀드들이나 이제 인베스터분들이 이제 리서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좀 더 퍼블릭하게 알려진 게 이제 옙스라고 해서 뭔가 트위터 어카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아무나 와서 본인의 옙 포인트도 쌓고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옙을 리더보드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목소리를 냈을 때 이제 리워드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런칭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고 뭔가 잡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저희 카이토의 첫 취지였고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소셜 데이터에서 가장 강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프로젝트랑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인포파이 쪽에서 저희가 좀 더 강한 이제 위치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토의 행보를 보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